여러분, 주방에서 가장 중요한 곳은 어디일까요? 네, 주방은 이 집안의 재물운을 살려주는 곳이기도 하고 또 이 집안의 재물운을 막아버리는 곳이기도 하며 그 포인트는 바로 주방 싱크대 주변의 공간들입니다. 네, 화구에서 싱크대 볼로 이어지는 공간들이 바로 재물운이 흐르는 혈맥이며 이곳들 주변이 바로 그 집안의 재물운인 거예요. 하여 무엇이든 이 기운의 흐름을 막는 것이 그곳에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님들은 부뚜막 농사를 잘해야 나달이 흔해진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부뚜막, 즉 현대로 말하면 주방의 싱크대 위가 되겠죠. 네, 이 말은 이곳의 관리가 잘 되어야 집안에 부가 쌓인다 라는 말이며 또 우리 조상님들은 부뚜막에 개를 올려놓은 듯 하다 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네, 이 말은 언제나 단정하고 깔끔해야 할 이 부뚜막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움을 나무라는 말로 주부가 살림살이를 못 사는 것, 또 가난하게 사는 것을 나무라며 빗대어 하신 말씀들이었던 거예요. 맞습니다. 과거 풍수에서는 아내가 집안의 모든 살림, 즉 경제권을 소유하였으며 아내의 능력, 즉 살림살이를 보는 것이 부뚜막, 곧 지금의 싱크대 위였습니다. 물론 그것은 집안으로 흐르는 모든 재물운의 혈맥이 모이고 흩어지는 곳이 바로 주방이었기에 그러했던 것이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의 싱크대 위였기에 그러했던 거예요. 여러분, 어느 집이든 주방의 싱크대 위가 더럽고 혼란스러운 가정에는 절대로 재물운이 모이지를 않게 됩니다. 물론 이제 알려드리는 것들은 절대로 이곳에 올려져 있지 말아야 할 것들이죠. 첫 번째로, 여러분, 쌀과 쌀을 보관하는 것들은 절대 이곳 위에 올려두지 마세요. 여러분, 쌀은 절대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보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은 절대로 싱크대 위에 올려져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네, 간혹 자그마한 쌀통들을 주방 싱크대 위에 올려두시는 분들 있으신데요. 여러분, 이는 나는 가난하게 살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행동인 거예요. 네, 풍수에서는 무조건적인 원칙이 비어있는 것은 다시 차게 되고 또 넘치는 곳은 다시 비게 된다는 거예요. 하여 싱크대 위에 재물운을 상징하는 쌀이나 또 물이 항상 놓여져 있다면 이곳으로 흐르는 재물운은 그냥 흘러가 버리게 되며 절대 모이거나 쌓이지를 않게 된다는 것이죠. 하여 우리 조상님들은 쌀 자랑하는 며느리 집안을 망하게 한다고 하셨고 이것이 바로 부뚜막에 쌀을 올려두는 것이었습니다. 네, 쌀은 무조건 아래로 내리시고 또 물은 무조건 냉장고에 넣었다가 다시 꺼내 드시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에 재물운이 쌓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곳 위에 식재료를 오랫동안 올려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식재료는 신선함이 원칙이라 보관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물론 요리를 위해 식재료를 잠시 꺼내어 싱크대 위에 올려두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될 것은 없으나 이것을 오랫동안 싱크대 위에 올려두고 보관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네, 그 이치와 원리는 앞서의 쌀과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무리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싱크대 위에 생화는 절대로 올려두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곳이든 주방에 생화가 있다는 것은 절대로 안 되는 것이며 특히 그것이 싱크대 위에 있다면 이것은 위생적으로도 아주 좋지 못할 뿐더러 또 풍수적으로도 최악의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네, 생활에서는 무조건 미생물이 생기게 되며 또 이것이 조리할 음식에 들어가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풍수적으로도 물이 주를 이루는 곳에 이 생활은 그 기운들이 모두 흘러가 버리도록 만드는 것이기에 절대 재물이 쌓이고 모이지 않는 가정을 의미하게 된다는 것이죠. 네, 그 가정은 항상 버는 만큼 나가는 그런 가정이 될 거예요. 여러분, 풍수에서 주방의 화구가 바로 재물운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주방을 상징하는 수행과 또 화구를 상징하는 화횡이 서로 균형을 이루고 이것이 대립을 이루어 모이고 쌓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네 번째로, 절대 먹고 남은 음식을 이곳에 올려두지 마세요. 물론 누군가는 에이, 그런 집이 어딨어 라고 말하시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이런 분 많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아침에 끓이신 찌개나 국이 남으셨다면 여러분은 그것들을 어떻게 하시나요? 맞습니다. 부자가 될 사람들은 이것을 냉장고 속에 넣어두었다가 드실 때 꺼내서 끓여서 드시거나 또 데워서 드십니다. 하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이것들을 그냥 싱크대 위에 올려두었다가 데워서 드신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과연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네, 바로 얼마나 먹을 만큼만 요리를 하느냐라는 차이인 거예요. 맞습니다. 바로 아끼는 마음, 또 버리지 않는 마음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 후자와 같은 분들은 많은 음식들을 버리게 될 거예요. 네, 부자가 되시려면 항상 작은 하나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하며 이것은 주방에서 먹을 만큼 그리고 소진할 양만큼만 딱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하여 냉장고가 없었던 과거에는 부뚜막을 보면 그 안살림의 능력을 알 수 있다고 하였고, 또 이것으로 부자가 될 집과 그렇지 못할 집을 판단하기도 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궁궐의 왕이 먹었던 음식도 절대 버리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의 풍수였습니다. 네, 수십 가지의 음식들을 하여도 남는 것은 모두 궁녀들이 먹었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아끼는 마음, 무엇이라도 소중히 여기지 않는 마음이 없는 가정에서는 절대 부유함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조상님들의 생각이셨고, 또 우리의 풍수학에서의 원칙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여러분, 싱크대 조명은 밝을수록 그 집안의 재운은 좋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주방이 어두우면 절대 그 집안에는 재물운이 살아나지를 않게 되며 간혹 아예 들어오지 않는 경우도 생겨나게 됩니다. 네, 주방은 무조건 밝고 환해야 하는 거예요. 특히 그 중에서도 싱크대 위에는 무조건 밝아야 하며 항상 조리와 음식 준비에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이는 풍수에서 주방을 상징하는 것이 수호행이며, 특히 싱크대 주변은 이 수호행의 기운이 아주 강한 것이고, 이것을 대비하여 화호행의 기운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그러한 거예요. 네, 수호행에게는 화호행이 재성, 즉 돈을 말하는 것이니까요. 하여 요즘 건축에서도 주방을 아주 밝고 환하게 그리고 산뜻하게 만드는 것이 대세이죠. 여러분, 주방 싱크대 위를 밝게 만들어 보세요. 분명 여러분은 조만간 재물적인 풍요로움을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여러분, 칼이나 가위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 두세요. 여러분, 칼이나 가위 등 날카로운 것은 무조건 서랍 안에 넣어 두시거나 또 칼꽂이에 꽂아 두셔야 합니다. 네, 풍수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주방에 날카로운 것들은 가난을 만드는 도구라고 말이죠. 여러분, 그 날카로운 것들이 바로 주방의 칼과 가위, 그런 도구들이에요. 하여 부잣집에서는 대부분 끝이 둥근 그리고 날카롭지 않은 칼을 사용하고 있어요. 물론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주방에 칼이나 가위, 이런 날카로운 것들은 싱크대 위에 두지 마시고요. 가능한 칼꽂이에 넣으시고 아니면 서랍 안에 넣어두시도록 하십시오. 일곱 번째로, 여러분, 싱크대 위에는 절대 돈과 관계되는 것들을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앞서 이곳은 집안에 재물운이 흐르는 혈맥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돈을 상징하는 쌀도 올려두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맞습니다. 지갑이나 그 외 돈과 관계되는 것들, 즉 비싼 장식품들을 이곳에 올려두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용이 되는 것은 비싼 것이라도 있어서 나쁠 것은 절대로 없으며, 또 주방에 부티나는 것들이 있어서 나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장식을 위한 것, 사용되지 않는 것들, 이런 것 중에 비싼 것은 절대로 주방 싱크대 위에 올려두지 마세요. 네, 이는 여러분의 가정을 가난하게 만들 물건들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주방 싱크대 위에 올려두어서는 안 되는 물건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네, 풍수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이 바로 부엌이고, 이곳은 바로 여러분의 가정의 재물운을 말하는 곳이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여러분들 꼭 명심하셔서 항상 모든 행복과 번영을 다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기원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